제가 좀 보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번 주 파월 의장의 하원과 상원에서의 출석 그리고 통화정책 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뭐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가 추가 2회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역사적으로 타이트하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죠. 2% 목표치로 인플레이션을 복귀진 데는 키는데 매우 집중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반면을 차근히 한번 보시게 되면 인플레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어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택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 지표는 빠질 거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종착지를 향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이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속도를 줄이고 그 목적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네모 박스에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매파적 발언 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향후 FOMC에서는 모든 결정은 그때그때 고용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골디락스 잠깐 얘기해드리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약간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좀 하락하고 2%대가 올해 볼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클리브랜드 여는 전망으로도 다음 달이면 CPI가 3%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가파르게 사실은 올리기도 그다음에 내리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흐름이라는 얘기죠. 물론 지금 2단계 인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하이어 번 온 거라고 했습니다. 높은 수준을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거. 왜? 어차피 한 번은 올린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택 관련한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 5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9만 6,100달러로 전년 동기로 보면은 3.1% 하락했다. 이것이 2021년 12월 이후에는 최대폭 하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값이 아닙니다. 중위가격, 중간값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100만 원부터 해서 160만 원까지 팔았다면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뭐 쭉쭉쭉이겠지만 일렬로 나열을 쭉 해놓고 그 중간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 주택 매매, 5월 기존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해서 0.2% 살짝 올랐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잡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년 동월하고 비교를 해야 돼. 20% 이상 급감을 했다. 20.4% 급감하고 있다는 거. 주택 쪽도 잡히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그거예요. 기존 주택 판매 중간값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해서도 이번 달에서 크게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택이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한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하원 또 상원 발언이 있었는데 하원 발언 이후에 시카고 연구체계 오스틴 굴스비 총재 발언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물론 이번 주말장에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2번 인상에 대한 적절하다는 표현도 좀 했는데 여기에 굴스비 총재는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트윗의 내용에 보면 굴스비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핸들링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얻는데 다음 몇 달 동안에 그런 수단을 좀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긴축을 가파르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이 양반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문구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컴다운 할 건지 아니면 시간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갈 것인지를 묻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굴스비는
이게 시장에서 이번 주에 조금 더 좀 우호적으로 반영된 건 뭐냐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분은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하지만 비둘기 성향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현재 고용과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올해 금리를 2번 올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패드 와치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제 보시게 되면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이후에 패드 와치로 금리 동향을 이제 본 거예요. 연설에서 2회 인상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7월에 한 번 인상하고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7월 26일, 그다음에 9월 20일, 그다음에 11월 FOMC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5.5가 상단이죠. 파란색 보시게 되면 자, 그거는 한 단계 인상하고 동결할 가능성을 시장은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월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에서 1.9로 상향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불식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발표 직전에 뭐가 발표됐냐면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난달에 134만 건인데 이번에 163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이 202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그랬죠. 자,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주택 착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그래서 콱 막혀 있었는데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하지만 야,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택 착공이 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반영한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는 전주 대비해서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 아래쪽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밴드가 보이고 위에 선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선이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게 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밴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더니 그 블루칩 컨센서스인데요. 상위 10개, 그다음 하위 10개사의 컨센서스가 지금 하향하지 않고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세장, 베어마켓에 대한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 노란색 선은 뭐냐? 위에 노란색 선은 S&P 500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 개인들의 심리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죠. 그때까지 파란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약세장에 대한 어떤 심리가 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그게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좀 볼 건 뭐냐면 잘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쭉쭉 올라가다가 동그라미 친 자리처럼 일시적으로 꺾이는 지점마다 위에 S&P 500을 보면 늘 상승의 변곡점이 만들어졌죠. 개인 심리, 베어마켓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더 랠리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에 보시게 되면 stocks flourish when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시미즘, 그러니까 비관론자, 비관주의가 지속적인 비관주의가 사라질 때 그때 주식시장은 꽃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이 시장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점검하시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전에 기둥을 심는 거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방향을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은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황에서. 자, 보시면은 6월 미시간대 서베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개인 소비자 심리, 소비자 기대, 소비자 평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 회색 막대가 뭐냐면 실제 나온 거고요. 빨간색은 뭐냐면 예상이었고요. 검정색은 이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어때요? 회색 막대가 다 실제나 예상치나 전월 대비해서 모두 다 좋죠. 이전치 대비해서 다 좋죠. 그만큼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는 저는 조금 더 좀 완화되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소비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는 중이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스탁하고 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갔던 자금이 주식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블룸버그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좀 잡아왔는데, 주식형 본드에 대한 선호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요겁니다. 저 화면에 조금 크게 보시면 에쿼티하고 픽스드 인컴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에쿼티는 주식이고 픽스드 인컴은 고정된 이자니까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채권을 두고 분자 위에다가 주식을 둔 거죠. 채권 쪽으로 자금이 늘어나면 지금 보시기에는 마이너스 막대가 커지는 거고, 주식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플러스 막대로 돌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채권 쪽에서 자금이 좀 빠지면서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머물고 있고 보고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자, 이것이 26만 4천 건으로, 이건 매주 발표되잖아요. 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효과가 지금 노동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게 이번에도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실업률 3.7에서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를 사실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따져보면 급하게 내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올리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재료는 금리 인상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배드 뉴스지만 굿뉴스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쪽으로 한번 볼게요. 6월 이제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23년 당월 보시게 되면 5.3% 늘었고, 우측의 수출 증감률 보시게 되면 전달에 마이너스 15.2에서 지금 플러스로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늘었을까?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자동차하고 아래쪽에 보면 선박이 많이 늘었다. 예. 반면에 반도체는 조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이익의 방향성.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고요. 하나는 아래쪽에 파란색의 이익 수정 비율이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는데, 전망하는데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보는 겁니다. 이건 방향을 보면 됩니다. 매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아래쪽에서 꺾여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의 이익은 조금 더 증가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제가 워라벨이라고 했습니다. 네, 시장도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피어앤그리드 이 지수를 보면은 여기 80이지만 오늘 보니까 70, 그러니까 극단적 탐욕으로 한 70 중반으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공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고 대략 한 중립 정도에서 시장은 다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 과정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충전하고 나면 다시 추세를 강화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쉬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장도 쉴 때 잘 쉬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저가 매력이 다시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자, 우린 이 휴식 기간을 이용해서 기존의 어닝 컨센이 높아지는 기업에 대한 편입 전략을 유지하고 다가오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 게임을 차분히 계속해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2024년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